자, 우리가 알고 있는 소셜 문화 관광이라고 하는 내용은 특히 아시는 것처럼 주민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이죠. 그리고 지역민에게 도움을 주는 착한 여행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우리의 어떤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포함을 시켜서 우리 기업들과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함께 성장하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네 가지에 대한 주제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유엔이 제시하는 지속 가능한 경영에 대한 슬로건입니다. 총 17가지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SDGs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유엔에서 왜 이런 지속 가능한 경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라는 것은 바로 우리 삶의 만족도, 삶의 지수와 연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적인 성장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소득의 12위를 차지하죠. 정말 급속도로 빠른 기업의 국가의 성장을 발현했습니다. 하지만 속속들이 들어가고 보면요, OECD 38개국 중에 우리가 차지하는 순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나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삶의 만족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등등의 점수들은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랍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특히 2020년 OECD 삶의 지수 평가 지표를 보면 사회적인 관계의 부분이 상당히 많이 화두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점수가 상당히 많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 또한 많이 하락한 것이 사실이고요. 또한 일과 직업에 대한 부분도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기대 수준은 높아지고 또 과학 분야의 역량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구매력이라든가 가구의 자산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은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행복에 대한 지수를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들은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을까라는 것들이죠.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의 대부분의 경제는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데요. 과거 경제적 가치 중심으로 경영을 해왔던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이제는 경제적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수익 관점이 많이 축소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국가적으로 저성장, 양극화, 그리고 공동체 붕괴라고 하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저출산, 고령화, 그 다음에 성장의 폭이 많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GDP 약 3만 불 이상의 국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동남유와 유럽, 서유럽, 동유럽의 국가들처럼 공동체 지수를 측정하는 측정에서 보면 많은 차이가 있죠. 공동체 지수는 어려움이 처했을 때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응답 비율인데요. 실제 우리 개개인에 대해서는 성장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서로 협력과 연대, 즉 공동체에 대한 지수를 보면 아직 많이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국가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들 국가와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양극화, 파란색은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성장 속도는 점점 둔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니 계수라고 하죠. 계층간 소득 불균형을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이러한 지수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부자들은 점점 많아지고요. 또 저성장을 하는 빈층도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경제적 가치에서 가져다주는 불균형입니다. 이거를 저희들은 사회적 경제라고 하죠. 사회적 지역이라고 하죠. 말죠.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공동체 중심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헌법의 기본법에 보면 평등과 사회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 이번 법안에 보면 총 12개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는 내용도 나와 있죠. 이 추구권을 통해서 현 정권의 대통령께서 100대 국정과제를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도 이렇게 다양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나타내고요. 이 사회적 가치는 그리고 유엔이 제시한 지속 가능한 그러한 경영에 대한 것과 일맥상통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사회적 가치, 즉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사회 문제를 공익적인 이익이나 아니면 이것을 기여하는 데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가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원래 5월 말까지 우리 사회적기업 진흥원에서 사회가치 실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나타냈었죠. 그런데 이게 6월 19일까지인가요? 지금 연장이 된 상태이긴 합니다만 이제 기업들마다 이 사회적 가치를 측정을 해서 그 기업에게 혜택을 제공하겠다라는 걸로 바뀝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 기업 등록제라고 하는 내용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현관에는 금년부터 시작한다, 작년 연말부터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그 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기업의 등록제라고 하는 것은 등록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누구나 사회적 경제에 참여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쉽게 문을 개방하되 단 거기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그 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그 일자리의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에 따라서 가치가 높은 기업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지원 제도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큰 틀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금년 연말쯤이면 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준이 더욱 강화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만 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사회적 가치에 뭐가 있냐라고 하면요. 사회적인 성과, 경제적인 성과, 혁신적인 성과, 그래서 총 5가지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직의 미션. 얼마만큼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는 조직의 미션이 있느냐라는 것이고요. 사업에 대한 활동, 얼마만큼 사회적 가치와 사회 공헌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 내용들을 가지고 있느냐. 자, 이 자료들은 우리 사회적 진흥원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얼마만큼 우리가 사회 공헌을 하고 사회적으로 기부를 하고 또 사회적으로 재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나타내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조직의 운영이죠. 조직 구성원들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을 주고 있는가, 그들의 일자리는 과연 양질의 일자리인가 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경제적인 성과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정 성과, 이익은 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얼마만큼 고용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이런 비즈니스, 즉 재정에 대한 성과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은 기업의 성과를 나타내죠. 얼마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혁신성을 가지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냅니다. 즉, 이 점수가 높으려면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가치 중심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가야만 기업이 앞으로는 더 많은 성장 가도를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는 단순히 베네핏, 경제적인 성과만 알아봤다면 이제는 사회적 유익을 위한 프라핏에서 참 베네핏으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언론상에 뒤져보면요, 이 사회적 가치와 관련해서 국제인격, 비콥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아마 이 기도를 보셨을 겁니다. 이 비콥 인정이 이제 많은 사회적 경제 조직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도 이 비콥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유엔에서 이 비콥 인정 혹은 베네핏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많은 대기업들이 이 인정을 받거나 이러한 법률적인 것을 취득하게 되면 ISO 26000을 해당이 되죠. 그 기업은 수출이나 아니면 국제사회에 활동을 할 때 이익을 주겠다, 거기에 우선 끌을 주겠다라고까지 목표를 하고 있죠. 이 비컵이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지배구조, 얼마나 투명하게 지배구조가 되어 있는가, 기업의 구성원들은 얼마만큼 좋은 일자리와 또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지역사회에 얼마만큼 공헌하고 환원하고 연대와 협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고요. 환경적인 부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해서 얼마만큼 혁신성과 또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또 고객에게는 얼마만큼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비법에서는 측정을 하죠. 총 200점 만점에 80점 정도를 지적하면 비법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카가 2004년도에 이 비법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너럴 바이오가 비법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SK가 이 비법 인정을 받을 거고요. 포스코가 이 비법 인정을 받을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이제 이 비법 인정을 통해서 이제는 유엔이 제시하는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이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우리는 만들어진 조직들입니다. 이제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전략 자체를 바꿔줄 필요가 있겠죠. 나중에 언론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사회적 가치 실현 전략을 발표했었죠. 이걸 21일날 이제 오프라인이요. 공공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강화해야 된다. 이제는 사회적 가치가 다르다. 4월 20일날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프로피서로 이제 비법, 지속 가능한 기업 인증이 필요하다라는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창업 트렌드는 바로 비법이다. 이제는 이익 중심이 아니라 얼마나 지역사회 아니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결국 사회적 가치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업의 한 사례를 들어볼까요? SK의 최태원 회장이 발표한 자료인데요. 그걸 그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기업이 가격 10,000원짜리의 제품을 판매하였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했더니 SK는 700원입니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 여기는 많은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익이 발생했겠죠. 얼마의 이익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경제 간접 기여 성과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사회 성과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 성과가 발생이 됩니다. 이 경제의 간접 기여 성과는 세금을 내니까 국가의 이익이 되고요. 배당을 받으니까 주주의 또 가치를 높여주겠죠. 그리고 고용을 늘리니까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발생이 될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것들을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고 또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사회적 가치도 40번이라고 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게 되고, 또 여기에서 제품을 만들 때 발생됐던 온실가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마이너스적인 요소죠. 그거 감안해봤더니 환경적인 요소를 저희들이 좀 환경오염을 발생시켰으니까 마이너스 150원 정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공헌, 지역이 이 기업이 기부를 하거나 사회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기업의 CSR 활동을 통해서 이 기업은 한 10원 정도의 금액을 가치를 발생했다라고 보자 800원과 10원과 50원, 850원에 지역에 마이너스 요소를 했던 150원을 뺀 게 700원 정도의 사회적 가치를 발생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측정해내는 것들이죠. 마찬가지로 저희 기업들도 이제는 이 사회적 가치를 얼마냐라는 것들을 이제는 만들어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가치가 결국 우리의 성장의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들인데요. 자, 결국 이제는 우리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사회적 가치, 그 사회적 가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이제는 혼자 기업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함께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반드시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셜문화관광은 가치 중심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번에 짧게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앞서 이렇게 사회적 가치가 왜 필요한가라는 설명을 드렸던 이유도 소셜문화관광은 단순 우리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사회적 가치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관광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New Normal, 이제는 Untaped라고 하는 용어들이 일상화가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이 아니라 이제는 조용한 펜션에서, 조용한 그 휴양림에서, 아니면 조용한 산책을 하고 산림을 하고 치유를 하는 이러한 관광으로 트렌드가 바뀌어져 가고 있죠. 저희들은 작년에 그러한 트렌드를 코로나가 발생을 하기 이전에도 관광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구를 해본 결과 특히 유럽인들의 관광 트렌드를 분석해 보면 저개발 국가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을 오면 서울과 부산을 가고 쇼핑을 합니다. 하지만 선진국의 가치 중심의 기업 국가들은요, 대부분 보면 저기 의성에 가서 의성에서 정말 조용한 마을에 거기서 한 달 살기를 하고 합니다. 우리의 고택에서 잠을 자고요, 우리의 음식 부침개를 먹고 전을 먹고 막걸리를 먹으면서 그들은 그 음식을 의미하고 가죠. 그들이 원하는 게 뭘까? 그것은 그 나라와 그 지역과 그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느껴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는 과거 교육과 학습, 문화재와 유적지 중심의 관광객이 현재는 체험과 힐링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산에서, 강에서, 바다에서 체험을 하고 즐기는 그러한 관광으로 바뀌어가죠. 그 이후의 관광은 이제는 가치 중심으로 바뀌어요. 사회적 경제와 공익적 가치 중심으로 해서 서서히 트렌드가 변화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코로나 이후에 지금 발생되고 있는 이러한 관광의 트렌드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회적 경제와 연계한 소셜 문화 관광이라고 하는 신명령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 이러한 소셜 문화 관광에 대한 전략을 이번 발표하게 될 겁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셜 문화 관광이 뭐냐라는 것을 설명드리면요, 현지인이 운영하는 숙소를 이용하고 또 현지인이 생산하는 음식을 먹는 거죠. 그 음식은 그 지역에 나오는 자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음식들이죠. 즉, 이러한 걸 통해서 사회적 가치나 공익에 직간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공익적, 공유형, 착한 여행, 공정여행이라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사회성과 지역성과 가치성과 마지막 경제성까지 우리는 같이 접목시키자라는 내용으로 한번 정의를 했던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은 결국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것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뭐냐, 우리는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갈 것이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의 미션은 명확해야 됩니다. 어떠한 일을 판단할 때 기준은 그 미션이 명확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션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가치가 얼마만큼 지향되는 것인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정말 이 소셜 문화 관광이라는 가치가 얼라이먼스 되고 있는가, 같이 연동이 되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공유해야 되겠죠. 또 기업가에 얼마나 협력을 하고 또 지역과 얼마만큼 협력을 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나 아니면 자원을 얼마만큼 재투자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도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이나 또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역량도 분명히 높은 수준으로 올려줘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사회보건을 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러한 지역 성장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 이번에 잘하는 얘기죠. 작년이었나요? 우리 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재작년이었나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유네스코의 여러 가지 다양한 지적문화재들과 또 우리 사회적 경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안동에 있는 안동 관가나 구름의 지역들, 이런 사회적 경제들이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와 또 병산수원, 자연환경이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이 병산수원까지 투어를 연계를 한 이러한 상품, 즉 세계문화유산과 사회적 경제 투어라고 하는 이러한 상품들이 이제는 하나씩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 달리 말하면 또 동해바다와 사회적 경제는 포항 크루즈, 이거 사회적 기업이죠. 사회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 혹은 그 지역에 있는 관광 자원과 연결할 것이고요. 또 이 지역에 있는 농산물과 특산물을 이용한 사회적 경제 기업을 연결을 해줄 거예요. 또 숙박도 이런 중요문화재와 또
문화 체험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경제들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소셜 문화 관광을 만들어가자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해볼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포아시스와 종합항사에서 준비했던 내용들이죠. 여러 가지 작년 12월에는 산타 마을을 전주 열차를 빌려서 가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북부권, 남부권 이런 여러 가지 관광 자원들을 미리 설계를 해서 한번 운영도 해봤습니다. 북부권의 소셜문화 관광을 무슨 마을, 천년염색, 구름의 지역도, 수능, 초등 농업 보존회 등등 이러한 기존에 있는 우리 사회적 경제의 자원들과 연계를 할 것이고요. 남부권은 이러한 소셜문화 관광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자원, 교통이라든가 이런 인프라를 또 함께 연대를 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바라보는데 그 인프라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소방서도 있을 거고요, 우체국도 있을 거고요, 철도청도 있을 거고요, 또 고속버스와 시내버스도 있을 거고요, 지역의 택시도 있을 거고요, 심지어 대리운전기사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들과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셜문화관광의 사회적 가치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경북의 서도권을 따서 새바람 착한 일에 행복 경북이 추구하고자 하는 착한 여행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사회적 가치, 유엔이 제시하는 이런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따뜻한 경제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사회적 경제라는 표현이 너무나 좀 딱딱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좀 따뜻한 경제라는 용어가 좀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착한 여행과 따뜻한 경제가 만나면 사회적, 공익적 가치가 창출되어질 것 같고요. 사회공헌에 대한 나눔 활동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소셜문화 관광으로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있다면 그 수익의 3에서 5% 정도는 또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는 관광 약자를 대비하는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고 또 기획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걸 통해서 새로운 관광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 소셜문화 관광의 사회적 가치라고 나름 정리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어떤 사회적 가치를 통해서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일반적인 관광과는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명시하고자 했습니다. 자, 이거는 전국적인 예인데요. 여기서는 사례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시간이 없어서 빨리 얘기해드리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람 중심, 교통 중심이죠. 똑같은 횡단보도를 교통약자를 대비해서 동선을 옮겼던 사례이긴 하죠. 여기는 나눔 냉장고입니다. 누구나 우리가 남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남는 음식을 지역에 이런 냉장고를 두고 누구든지 필요하신 분들은 가지고 가십시오 라고 하는 이러한 배려에 대한 이런 문화들도 있고요. 또 사회적 약자, 계단이지만 여기에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조금의 변화를 주는 것만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도시 재생을 통해서 과거에 썩어냈던 이 지역들을 과거에는 하루에 200명이었던 것들이 4,300명 늘어나는 이러한 형태들로 바뀔 수 있는 게 바로 사회적 가치입니다. 또한 빈집들을 모델링을 해서 이제는 또 취약계층들에게 아니면 혹은 에어비앤비처럼 공유주택으로 해서 이것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러한 사회들로 바뀌어간다는 것이죠. 저 시군에는 작은 영화관을 만들어서 문화에 대한 소외계층들도 점점 사라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를 창출을 하려면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야 될 비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비전을 저희 포아시스의 비전을 가지고 짧게 한번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들이 2020년 1월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해서 저희들은 그 이전에도 비전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변화시켜서 2015년 사회적 기업을 처음 만들 때 비전이랑 똑같습니다만 그게 내용이 조금 바뀌었죠. 이제는 그때는 뭔가 성장을 위한 비전이었다면 이제는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포아시스의 사업 전략은 베스트 2025입니다. 2025년에
2025년이 되면 20명의 일자리와 25억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웠죠. 거기에 저희들은 소셜 밸류 크레이트,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선도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공익의 전략과 지역사회의 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 가치 경영과 상생 혁신 경영을 중심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방향도 세웠고요. 이걸 통해서 저희들은 사회 가치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저희들이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 그럼 이게 사회 가치 창출을 통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판단하면 되겠죠. 어떤 길을 선택할 때 이게 바로 이 미션이 주는 핵심입니다. 저걸 위해서 우리는 이런 비전을 제시하고요. 또 여기에 핵심 가치를 가치 중심으로 가고 또 고객을 제한하고 상생을 추구하고 변화주도와 주인의식을 확장할 수 있는 이런 핵심 가치들을 저희들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결국 더 큰 성공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협업에 대한 영향을 직결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이러한 가치와 사업과 또 새로운 비즈니스들을 가치 경영, 상생 경영, 혁신 경영을 통해서 이제는 현재의 작은 성공들이 더 큰 성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한 곳으로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사업의 큰 방향을 결정을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 사회적 경제의 많은 기업들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게 과연 뭘까? 라는 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측면을 이제는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더욱더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5년 예비 사회적 기업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만 2018년 사회적 기업 인증을 시작하고요. 금년에 사회적 가치 창출의 원년으로 해서 새로운 도약을 시작을 해서 2025년에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치를 만들어 보고자 나름대로 방향을 세웠습니다. 자,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포아시스를 자랑하자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소셜 문화 관광은 어떤 미션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하는 것들이죠. 많은 사회적 경제들이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모두가 하나의 생각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같이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생각을 하면요, 협력과 연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소셜 문화 관광에 대한 비전과 이런 핵심 가치들을 한번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이것을 나중에 또 이 사회를 통해서 한 번 더 공유를 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한번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가치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통해서 오늘 하고자 하는 결국 내용은 바로 소셜 문화 관광에 우리가 상품을 잘 구성하자라는 내용이죠. 우리 경상북도 2020년이 대구경북 관광의 해이고요. 우리 이철우 도지사도 상당히 많은 관광객을 유입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속에 발효를 위하여 대구경북이라는 슬로건을 있어서 한번 활용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관광의 여러 가지 모듈들입니다. 포항에 지도가 있고요. 여기에 당일 코스, 1박 2일 코스, 그 다음에 여기는 테마 코스로 해서 뭔가 여행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동에도 정말 다양한 안동의 이런 관광지를 소개해주고 당일 코스와 이런 코스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죠. 자, 이걸 보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 코스라고 하는 게요, 별개에 있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관광 자원과 우리 사회적 경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기업이 끊임없이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성장시켜야 돼요. 새롭게 개발하고 새롭게 업그레이드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것과 지역 자원에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오늘은 어디 갈까? 카페에 대한 지도를 만들어놨습니다. 카페를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카페에 대한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기업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광 코스를 제시해주고 거기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정보들을 내용을 알려주는 이러한 안내 책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례가 되든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개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자원들을 한 번씩 구성을 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관광 상품에 대한 코스 개발에 대한 내용은요, 핵심은 정확합니다. 우리는 늘 상품을 기획하고 이 상품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하고 이것을 열심히 마케팅하고요. 그러면 고객들이 사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객들이 사주는 상품은 어떨 것일까? 어떻게 홍보해야 될까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고객들이 보고 그 마케팅을 보고 효과가 있다고 느끼는 것을 우리는 상품을 상세 페이지로 구성하면 됩니다. 그 상세 페이지를 보고 고객들이 감동을 받아서 이 상품을 사야 되겠지라고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선택될 수 있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선택될 수 있는 상품 기획을 해야 돼요. 기획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객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고객들이 우리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략에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정말 우리는 착한 인연이고 따뜻한 경제를 위해서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이런 관광의 기능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런 좋은 일을 하고 또 지역에 하나만 하고 지역에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면 이만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돈을 지불할 때는 분명 그들의 마음은 따뜻한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가치는 바로 고객들이 우리의 사회적 가치를 알아주고 또 그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공유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담은 그 상품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이 바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따가 우리 사회적 경제의 두 거장이 있습니다. 예, 이 기획의 거장 RVP이 있죠. 우리 신공국 대표가 또 직접 오셨습니다. 와서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품 기획을 잘할 수 있을까?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선택받을까? 라는 것을 알 거고요. 또 그 다음에는 우리 요즘에는 워낙 SNS가 대세죠. 유튜브, 인플루언스, 블로그 좀 들어가는데요. 인스타그램 등등 이러한 쪽에 또 상당히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알배기 유통조합의 심영준 대표도 오늘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사회적 경제 리더만 불렀던 이유는요, 발빠르게 우리들이 준비할 일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은 또 새로운 7월달 정도에는 교육을 할 겁니다. 그때는 국내의 저명한 상품 개발 전문가들 그리고 저명한 관광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유명한 분들을 모셔다가 그때는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다음 관광은 과연 뭘까 하는 것들을 한번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지금 한 번으로 관광이 끝나지 않습니다. 올 여름 상품 개발해야 되고요. 올 추석 상품 개발해야 되고요. 올 겨울 상품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대표님들과 직원분들이 거기에 대한 마인드와 인식을 갖추셔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기회를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벌써 50분이네요. 자, 제 설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시 시작 경품과 이제는 다시 시작 경품을 한번 이야기를 오늘 드렸습니다. 저희들 소셜문화 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미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이 사회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서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다음번 발표 때는 우리가 발대식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식사하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